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지방교육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특징이 중앙하고 다른 게 교육재정이 있는데, 이 교육재정의 핵심은 교육청이죠. 교육청이 선거도 따로 하고, 우리나라는 대단히 교육 쪽에 힘이 센 나라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이 2021년도 기준으로 71조 정도 돼요. 71.9조니까 72조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돈이 어디서 오는가? 이 지방은 지방세가 온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방교육청에서의 돈은 어디서 오는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이게 52조입니다. 아까 72조 중에 52조니까 거의 한 7, 80%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국세의 20.79%가 오는 교육재정 교부금이에요. 원래는 예전에 1990년대는 11%였는데 점점점 늘어가지고 13이 됐다가 19 됐다가 20이 된 거예요. 마침내 작년에 20.79까지 올라갔어요. 이 내국세 총액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세가 있고 그 내국세가 있는 거예요. 내국세가 있고 저 관세가 있는 거죠. 국세 안에 이 관세를 빼고 이제 하는 건데 목적세 빼고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뭐 이런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물경 50조예요. 보통 교부금. 그러니까 교육청은 자체적인 세입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이 어떤 면에서는 쉽게 마련되고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노력을 필요가 없는 그런 그게 문제가 원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돈 아까울지 모를 수 있겠죠? 딱 정리해서 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특별교부금이 있어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3%를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에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줍니다. 그것만 해도 6천억 정도 됩니다. 특별교부금. 보통 정치인들이 나 특별히 뭐 예산 따왔어 하는 게 주로 특별교부금이에요. 하지만 그게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은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각종 보고서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는데 특별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잘 몰라서 그러거나 아니면 오도하는 거죠. 거짓말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증액교부금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필요한 비용 중 47%를 주는 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올해부터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돈에 해당되는 것 중에 거의 절반가량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 돈이 1조예요. 당분간 재정 부담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해결하라고 하는 건데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고3까지 작년에는 2학년까지 그랬는데요. 이게 그 OECD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36개 국가 중에서 고등학생의 등록금을 내는 유일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복직의 후진국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우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다른 나라도 등록금 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1조가 올해 특별히 지금 오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주는 돈이었고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돈이 있어요. 이 지방자치단체 뭐냐면 광역자치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 서울시가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좀 달라요. 광역자치단체들이 걷는 돈에 세금의 10%를 서울시 주고 경기도하고 광역시는 5%, 제주도까지. 그 다음에 다른 곳은 3.6%를 줘요. 특이하게도 서울시 교육청은 중앙정부한테 받는 돈보다 서울시에서 받는 돈이 더 커요. 10%나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시도세 전입금이라고 합니다. 이 자치단체 주는 돈이.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교부금 보전금이라고 해서 지방 소비세를 부가가치세 중에서 21%를 지방 소비세라고 해서 주는데 이 각 광역에다가 광역에서 그중 일부인 1조 1,000억을 교육청에 줘요. 그런 게 있고요. 그 외에 기타로 공공도서관 운영비나 학교용지 부담금 이런 식으로 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줍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일반 세금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지방세 중에서. 그게 뭐가 있냐면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6조 8천억인데요. 취득세의 20%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주는 거죠. 취득세 걷잖아요. 거기 20% 부가적으로 지방교육세를 내요. 등록면허세 20% 요까지는 뭐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레저세,
그 40%, 담배 서비스의 43%,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배와 술에서 교육 예산이 많이 나온다. 왜 그래야 할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 담배와 술에서 꼭 그래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프라 건설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교육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 소비세 전입금, 아까 담배 소비세액의 43% 있지만 특별시 광역시에서 담배 소비세 거둘 때 거기서 또 뛰는 거죠. 부가세가 아니라 이게 6천억 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13조 정도 되는 돈을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청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중앙과 지방이 교육청에 주는 돈들이 있는 건데, 이거 말고 액수는 매우 작지만 자체 수입도 있긴 있어요. 2조 4천억이라고. 이게 이제 입학금이 수업료, 지방교육체, 뭐 순세행위연금 이런 재산 수입, 이자 수입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더 줄겠죠. 왜냐하면 올해부터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되니까 결국은 초중고에서는 나올 돈이 없는 거죠. 대학은 교육부가 알아서 하니까 더욱더 자체 수입 줄어들 겁니다. 자체 수입 거두면 좀 이상한 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청의 돈이 중앙과 지방과 극히 적은 액수의 자체 수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보면 2020년에 전체가 73조인데 그중에 중앙정부가 57조예요.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중에 교육재정 교부금이 53조로 72%를 차지하고요. 국가보조금도 조금 있습니다. 7천억 정도 해서 사업별로 좀 있고요. 특별회계 전입금이 3조 6천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앙정부가 57조나 되는 돈을 지원해 줍니다. 자치단체는 13조를 주는데 아까 법적으로 주는 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 비법정 전입금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법적으로 꼭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는 돈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교육청들이나 이쪽에서는 좀 알토란 같은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교육청 예산서에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로 직접 주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직접 받아가지고 뭐 요긴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특히나 회계 투명성이 가장 좀 부족한 곳 중에 하나가 교육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견제하는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자치단체는 중앙정부도 통제하고 그리고 의회도 통제하고 시민도 참여하고 하는데, 교육청 쪽은 아무래도 중앙정부도 관여하기 좀 힘들고 그 의회나 이쪽도 그 사실은 그 돈을 더 따려고 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에 쓰게 하려고만 하지 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 중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학교로 애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통제나 감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교육 쪽이 그분들의 개인적인 품성과 무관하게 굉장히 투명성의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교육이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학교 다닐 때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온 국민이 진짜로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 교육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지 않을 텐데, 학교 다니는 사람만 관심을 갖는데 문제는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교사나 이쪽 학교 쪽에 대해서는 의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거나 뭐라 해도 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게만 공부를 하길 바라지 않잖아요. 애들이 진학을 하고 뭐 이런 걸 바라기 때문에 또 이제 오히려 부모들이 주도해가지고 학교 교육을 더 좀 굴절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 얘기라고 보고, 지금 지방 교육재정의 문제는 73조나 되는 큰 돈을 쓰는 것이고, 이 부분들을 아무래도 그 따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고요. 자치재정이나 이런 데를 합쳐가지고 어차피 초중고 다니는 학생들만 교육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평생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시민과 어울리고 또 학생들조차도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교육 정책이 이루어지고 교육 재정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